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에 또 시장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고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데 알트코인은 또 폭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거시경제는 스킵을 하고요. 내일 시황 영상을 공유 드릴 수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들도 중요한 이슈 위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고 지금 현재 승인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들고 있는 거는 기존에는 SEC의 트레이딩 담당 직원들과 논의가 현업단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실에 있는 직원들도 함께 자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보 요청 주기도 원래는 수개월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매주마다 한 번 정도는 서로 논의를 할 정도로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투자자의 뭐 리스크 공시라든지 커스터디 계약, 상환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거는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정도 되는 외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직접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이제 바네크가 아마도 내년 1분기에 승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 전에 프랭클린 템플턴은 2분기에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네크는 1분기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분위기인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담당자들은 지금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바네크 같은 회사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ETF를 출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청문회에서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파만파 번지고 지금 제이미 다이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 CNBC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면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JP모건이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 정부에게 벌금으로 낸 돈이 무려 38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환산하면은 무려 50조가 넘는 돈을 미국 정부에게 그렇게 뜯겨놓고는 지금 위선적인 척 지금 정부 편을 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선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이미 다이먼이 어떻게 얘기하든 아무 상관없이 현재 JP모건의 고객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ETF 승인은 확실히 시간 문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ETF 프라임 팟캐스트의 진행자이면서 ETF 전문 독립 투자 자문 회사입니다. 더 ETF 스토어의 사장입니다. 네이트 게라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JP 모건이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해서 시장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거나 자산 관리 고객이 비트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트 게라시가 모든 어떤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뱅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가드는 블랙락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지금 아주 코앞으로 다가오는 분위기이긴 한데 만약에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으로 단기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아크 인베스트의 전 암호화폐 부분 책임자였는데요. 크리스 버니스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마치 지난 19년처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하락을 시켜서 내년 1분기에 다시 저점을 만들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해당 일정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떤 분위기들에 너무 또 흥분을 해가지고 돈을 막 다 집어넣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현금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여유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투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제 조정 구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3.3K인데요. 요 하단 영역으로 뒤에서 이제 어떤 공급 구역들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 구간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요 상단으로도 굉장히 47K 정도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수세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의 투자 전략상에서 어떤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보시면은 어제 비트코인은 0.95% 대략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들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5.54%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거의 10% 상승을 했고요. 좀 옵티미즘은 지금 퍼센트가 지금 안 보이지만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알트코인은 굉장히 잔칫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그대로 두고 알트코인만 갑자기 또 띄우는 것 역시도 지금 기관들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눈길들을 또 이곳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이제 알트코인이 오르면 갑자기 급하게 또 알트코인에 돈을 태우고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또 급하게 비트코인에 돈을 태우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늘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이거를 너무 단기적으로 승부를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야 될 길들은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저평가된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에서 매입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담아야지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뭔가 어떤 성장 상승세를 담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긴 호흡으로 보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동안에 알트코인이 폭등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아마 이 구간들 중에서 이 정도로 크게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온 구간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기관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주도하는 것들은 다들 마켓 메이커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시 54% 경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낮춰버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어제 공포 및 탐욕 지수는 그럼에도 어제와 동일하게 72를 유지했습니다. 네, CBD 지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CBD 지표는요, 바이낸스 현물 기준의 CBD 지표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45K에서 가장 진하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은 이 구간에 여전히 없고요. 지금 가격 바로 하단에 조금씩 하나가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구간에 한 41K 정도의 매수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의 하락을 유발한 거는 두 번째로 큰 보라색과 빨간색 요 두 주체들이 매물대를 아주 급격하게 던져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다시 매입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조정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던지다가 지금 여기서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그널 리포트를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리포트 받으시고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분들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메시지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호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늦었지만 추가로 신청이 안 되느냐라는 메시지들도 제 개인 톡이라든지 댓글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더 신청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은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순 중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상황들과 향후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지만 여러 가지 장표들에서 장기 보유자들은 물량을 계속 쥐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한 이 호들러들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요 사이에 구매하신 분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 당시에 구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대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일일 수수료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굉장히 높았던 경우는 오디너스 프로토콜에 의해서 인스크립션의 어떤 열풍들로 수수료가 늘어났다면, 지금 이제 그 열풍이 아니라 굉장히 네트워크의 어떤 활성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지금 가격의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왜 이제 조정을 겪느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많이 오른 만큼 이제 그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시장의 당연한 어떤 자연스러운 이치인데요. 시장은 전통적으로 어떤 시장이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이번 주 들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소셜 볼륨도 커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걸 갖다 분위기를 갖다 꺾어주면서 어떤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시장에 과하게 낙관론이 펼쳐져 있으면은 결국 그거는 가격 조정에 이제 전도로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모가 진정될 때까지는 이 가격들이 지금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알트코인이 오르니까 지금 알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시장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가격이 보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발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오르면은 늘 뭐 이런 뉴스들이 전해집니다. 사토시 시대의 지갑들이 갑자기 1000BTC를 뭐 이체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은 나와서 비트코인이 과거 패턴이 반복되면은 최대 43%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패턴이 됐을 때 왜 43%인지 저는 뭐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이 당시에 큰 조정이 있었다,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시장에 던져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정 부분 조정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과거에 이제 2차 반감기 이전까지는 한 30% 내외에서 조정을 겪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지난 불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60% 이상 조정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악재 뉴스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조정의 깊이가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는 대략 요 구간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대 하단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요 구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들에서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들까지 완전히 무너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악재 어떤 소재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상승세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뚫고 올라가서 47에서 48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 구간까지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멈춰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 퀀트 분석가들이요, 내년 초까지 50K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산출한 거는 우리가 메트칼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총액, 거래량, 사용자 활동,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가치를 갖다 측정하는 게 메트칼프 법칙인데, 요걸 통해서 봤을 때 내년 초에 50K까지 갈 가능성과 거기서 최대치로 갔을 때는 53K까지도 가능한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도 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조정이 되는 구간들과 일치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지금 굉장히 이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게 겹치는 구간들이 오면은 가격들이 지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흑자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 비율도 굉장히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사이클상으로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불리시한 가격 관점들을 제시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최고치였던 69K를 이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지만 지금 앞으로는 전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타 랠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불리시한 어떤 시나리오들을 제시해왔던 이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도 2024년 4월까지 63K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연말 목표 가격을 무려 125K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승의 흐름들 자체가 과거 패턴들과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 조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 명확하게 흐름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이야기 하기 전에 장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 총괄입니다. 주리엔 티머라고 하는 분이 X에다가 어떤 게시물을 하나 남겼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은 비트코인은 단지 2100만 개의 코인으로 제한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 그런 대체 자산으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주요 기술 혁신에서 보여준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S커브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커브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신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채택될 때 나타나는 흐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그 흐름의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의 과거 성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이어질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공신력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알트코인 펌핑과 관련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한 사이에 알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펌핑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 웨지 패턴에서 지금 요거를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있는 거를 또 기술적 분석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지금 보시면 불트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 볼륨상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불트랩에 빠졌다라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 기세를 멈췄지만 지금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돌풍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상위 거래소 거래 지갑이 굉장히 더 많이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다 올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죠.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안 오르면 알트코인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결국은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이 유효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결국 자본의 순환들이 과거의 패턴과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가 오르면 알트에 올라타고 비트가 오르면 비트에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간 사람들보다 대부분은 낮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움직임이 멈추고 불트랩에 빠졌다. 그리고 굉장히 하락하는 분위기면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서 지금 알트코인이 저평가되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흐름상에서 굉장히 어떤 주도권들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런 세력들에게 너무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